네, 그럼 퍼실리테이션 도구 중에서 육감도를 오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감도, 네, 이름부터 매우 육감적인데요. 실제로 인간의 오감, 그리고 오감을 넘어서는 육감, 이 6개의 감각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아이디어를 잘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육감도를 그러면 어떤 때 사용하면 좋으냐? 아이디어를 내게 할 때 사용하면 좋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는 데서도 특히 어떤 행사 기획을 할 때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그것을 되게 풍부하게,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채롭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내려고 한다면 육감도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생일 파티를 어떻게 할까? 돌잔치를 어떻게 기획할까? 결혼식 계획하시는 분, 육감도를 한번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 10주년 기념 행사를 한다, 50주년 기념 행사를 한다. 이런 때에도 육감도 기법을 활용하시면 아마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때도 좋겠죠? 네. 그러면 육감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 먼저 커다란 전지가 필요합니다. 전지가 없으시다면, 그리고 회사나 사무실에 큰 화이트보드가 있다면 화이트보드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가운데에다가 한 요 정도 크기로 주제를 그려놓는 것을 한번 이렇게 살짝 시도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맨 처음에 이제 하는 게 가운데에다 주제를 그린다가 이제 첫 번째 스텝이에요. 예를 들면 생일 파티다 그러면 이렇게 케이크와 촛불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결혼식이다 그러면 신랑 신부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그려볼 수 있겠죠. 그걸 그리는 이유는 그렇게 그렸을 때 우리가 지금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가 좀 생생하게 떠오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게 가운데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그림을 중심으로 이렇게 날개를 답니다. 날개를. 이렇게 선을 긋고 이 6개의 감각을 이제 그려내시면 되는데요. 우선 오감을 이제 그릴 수 있겠죠. 오감이라고 하면 우리가 미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각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각도 있고, 이런 것을 이제 그리시면 됩니다. 그대로 미각, 또 청각, 또는 시각,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또는 보는 것, 또는 먹는 것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또는 듣는 것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또는 귀를 그리거나 코를 그리거나 또 입을 그리거나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에 중앙에 주제 그림을 넣고 그 다음에 날개를 달아서 6개의 날개를 달아서 거기에 각각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감각을 표시를 해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순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서는 각각 오감을 충족시켜주는 방법이 뭘까?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잇에다가 각각 감각기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 감각기관을 충족시켜주는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겠죠. 예를 들어서 생일 잔치를 한다. 생일 파티를 하는데 그러면 시각을 충족시켜주는 거. 그러면 뭔가 장식을 아름답게 꾸민다 이런 게 되겠죠. 처음에는 장식을 아름답게 꾸민다 정도의 아주 일반적인 원칙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내놓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장식을 아름답게 하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 그러면 한 해 동안을 회고할 수 있는 사진들을 프린트해서 벽에 붙여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원칙적인 내용을 사람들이 말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아름다운 장식으로 예시를 들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추가로 던지면 사람들은 거기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제 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각에 가서 맛, 또는 입, 이걸 그린 그 미각의 파티에 가서는 그러면 생일 파티를 하는데 입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맛있는 걸 먹어요, 짜장면을 시켜요, 아니면 최고의 케이크를 준비합니다, 등등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죠. 또 최고의 케이크를 준비합니다. 이것 역시 원칙을 말한 거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최고의 케이크는 어떤 거죠? 라고 하면 브랜드 이름을 댈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자기가 직접 만든 케이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행사의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5개의 감각. 그 다음에 이 5개의 감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모두 육감에다가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쭉 적어내도록 안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평소에 그냥 막막하게 우리 생일 파티 할 건데 좋은 아이디어 좀 내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보다는 훨씬 아이디어를 내기가 편하게
그리고 활발하게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되겠죠. 이 생일 파티가 머릿속에서 막 그려지고 아이디어를 많이 이렇게 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각이다, 촉각이다, 뭐 청각이다 할 것 없이 그냥 아이디어를 나오는 대로 그냥 다 낼 수 있도록 굳이 이제 감각마다 구분할 필요 없이 어떤 아이디어도 좋으니까 원래 그 감각에 맞는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정답을 찾으려고 지금 육감도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생일 파티를 훌륭하게 기획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생각나는 대로 아이디어를 편하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표출된 아이디어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 채택할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주인공과 함께 채택할 것을 고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모여있는 참여자들끼리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을 골라봐라 하고 이제 골라서 붙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씩 골라봅시다 해서 이렇게 고를 수도 있고요. 적절한 평가 툴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페이오프 매트릭스를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디시전 그리드와 같은 그런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평가한 다음에 이벤트의 항목으로 이렇게 확정을 하면 아마 좋은 행사 기획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육감도 되게 육감적인 느낌이 나는 도구이고요. 그 도구를 활용했을 때 우리 오감을 만족하는, 우리가 행사라고 하는 게 귀도 만족시켜야 되고 경험도 만족시켜야 되고, 경험은 이제 촉각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눈으로 볼거리가 풍부해야 되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또 훌륭한 행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오감과 육감을 다 동원한, 그리고 그걸 다 충족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면 아주 훌륭한 행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행사를 기획하시게 될 때에는 육감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육감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